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계신가요? 벌써 11월 달에 접어들었고 조금만 있으면 2020년도 끝나는 시점인데, 통상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연말보다는 한 해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1월 달의 주가 흐름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연말보다는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긴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미 대선, 이런 굵직한 이슈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내년도 기대가 되지만 올 연말에도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대차. 비록 어제 코스피의 지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대비 하락폭이 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죠. LG와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시로 이런 거죠. 신한지주. 지난주만 하더라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줄곧 잡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은행주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성장주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수급이 몰렸던 이런 종목들 한해서 이번 한 주간은 수급이 조금씩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 유효한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무엇보다 받쳐주고 있고 또 연말에 고배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지 못했지만 연말이 될수록 더욱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록 하락이 나왔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어제처럼 그리고 일부 조정 구간이 보인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혹시 내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언제든지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처럼 개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폭의 하락과 지속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항상 투자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기술력을 앞선 기업들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영위하고 있는 수소차, 이 분야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 관련 기업들 한번 생각해서 떠올려 볼 때 현대차를 제외하고 딱히 떠오르는 완성차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술력을 갖춘 현대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현대차에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 본격 진출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11월 4일날 중국 기업들과 함께 중국 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 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 건설이라든지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트럭 보급과 각 지역 물류기업에 차량을 보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석을 하였고, 여기에서 수소 전기트럭과 내년에 출시될 아이오닉 전기차 그리고 고급차로 분류되는 제네시스를 선보였고, 또 2021년에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할 수소 전기차 넥소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미 2025년에 약 20%가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분야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소차 기술력 적으로 현대차의 비중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니콜라죠. 니콜라에서도 협업 제안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소차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 업체로부터 위협을 느끼기에는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빠르게 투자를 단행해야 되고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2차 전지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우리가 앞으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2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와 함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 광군제, 다음 주 수요일날 광군제가 있거든요. 이 광군제가 뭐냐면 다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시나요? 이와 비슷한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기간 내에 소매 제품을 조금 할인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건데, 일단 11월 11일날 중국 광군제가 있고 앞서 11월 1일과 3일 이 기간 내에서 사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 뷰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다들 쿠쿠밥솥 아시죠? 이 쿠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 매출을 살펴보면 직전 한 달 10월달 매출보다 11월 1일 이 하루 동안 매출이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광군제, 정말 소비가 집중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 뷰티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한, 이런 기대감도 실린 시점에서 화장품 관련주, 언제나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선취해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몇몇 종목들을 빼고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을 토대로 투자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시 업황이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업황을 토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종목 살펴볼게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이죠. 이 당시에도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 당시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한번 중국 바람이 불었을 때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아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2015년도 당시에도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사드 배치, 한알령 사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줄곧 내리막길을 갔었지만 작년 말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내를 방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반등의 추세가 나오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화장품주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 별다른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15년도 당시에 화장품 종목 중에서 코리아나 외에 또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한국콜마홀딩스, 이 종목도 9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이 기업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15년도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츠한불, 이 종목은 지난 15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줄곧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형성하고 일부 상승이 나오고 다시 박스권, 이 구간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여드렸던 기업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되고 또 한알령 사태가 해제가 된다면 지난 2015년도처럼 큰 폭의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이 종목들을 2015년도 당시를 봤을 때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다른 성장주를 매수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고점에서 매수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조금 기다려볼 수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